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안녕하세요. 2018년 새해부터 건강 클리닉을 함께하게 된 김세희입니다. 이 새해 소망으로 무엇보다 건강을 꼽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로결석입니다. 요로결석은 비뇨기과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질환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이 식생활의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칼슘이 많은 유제품과 육류 섭취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이 결석의 크기와 위치, 통증이 지속되는 것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요로결석의 증상과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요로결석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오정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뇨기과를 찾는 질환 중에 요로결석의 비중이 가장 큰데요. 선생님, 이 요로결석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로는 신장의 집합계로부터 요관, 방광, 요도 및 남성의 경우 전립선까지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발생한 결석이 요로결석이라고 합니다. 네. 이 경우 소변의 흐름을 방해하여 통증 및 혈뇨, 감염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결석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공존해온 질환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증거로 고대 이집트의 미라에서도 결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원시적인 방법의 결석 제거술도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비뇨기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분들의 약 30% 정도를 차지할 만큼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 보고에 의하면 평생 유병률이 3.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요로결석이 생기는 이유가 이 서구화된 식습관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로결석의 원인을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요로결석의 발병인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전적으로 소변의 특정 물질의 과포화를 초래하여 결정체를 형성하는 질환들이 있는데 가족 신세관산증, 시스틴 요증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로결석 환자들 중 실제로 이러한 유전 질환을 가진 분들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병률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 경우 가족 구성원들의 식습관이나 생활 방식 등의 환경적 요인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종적으로는 백인의 빈도가 가장 높은데 같은 인종에서도 지역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역시도 환경적 요인이 많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가족들 간의 식습관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발생 연령이나 성별에도 좀 영향을 받는 건가요? 네, 30대에서 50대까지 가장 많이 발생하며 소아에서도 발생이 가능하나 그 발병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의 유병률을 나타내나 최근에는 비슷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남성 호르몬이 간에서 결석의 성분인 옥살산의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여기에서 그 요인을 찾으려는 연구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요로결석은 또 요즘 같은 겨울보다는 여름에 좀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날씨에도 영향을 받는 건가요? 네, 주로 산악지형, 사막, 열대지방에 호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계절이 지나고 1, 2개월 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건조하고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어 체내 수분 소실 증가로 농축된 소변에서 결정 형성이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농축된 소변은 산성화되어 요산석의 발생 위험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피부에서 비타민 D의 생성이 많아지게 되며 이는 소변에서 칼슘 배설을 증가시키므로 이 역시도
요로결석 발생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루에 8잔씩 1.5리터의 물을 마시면 건강에도 좋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로결석에서도 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필요하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도 요로결석의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량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결석 성분의 소변 내 농도를 낮추어 결석 형성을 저해하고 요로 내의 작은 결정들이 커지기 전에 자연 배출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단백질, 소금, 설탕의 과다 섭취와 섬유소 섭취 부족은 발병률을 증가시키며 칼슘을 먹지 않는 시기는 오히려 발병률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러 멸치, 우유 등의 식품을 피하는 것이 발병률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 직업, 비만도 등등이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성분들을 통해서 이 결석이 만들어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결석의 형성 기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확정된 기전은 없습니다. 확실한 건 소변 내 물질의 과포화가 일어나서 여기에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단 결정이 생성이 되면 다음으로 결정체의 성장과 응집, 축적의 과정을 거치면서 커지게 됩니다. 준비된 그림에 여러 가지 결석의 사진이 있습니다. 성분에 따라 색깔이나 경도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결석의 성분은 크게 칼슘석, 요산석, 감염석, 시스틴석 외 기타 결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칼슘석, 요산석, 감염석, 이 시스텐석, 결석의 성분이 참 다양한데요. 이런 성분에 따라서 원인도 다르고 또 증상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네, 칼슘석 환자는 전체 결석 환자의 58%에서 80%를 차지하는 칼슘이 주 성분으로 이루어진 결석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소변에 칼슘, 요산, 옥사산 등의 성분 배출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대사장애가 원인이며 이러한 대사장애가 한 환자에서 몇 가지씩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30%에서는 이러한 대사장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산석은 전체 요로결석 환자의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요산이라는 물질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아데닌과 구아닌의 주 대사 산물입니다. 어떤 요인에 의해서 소변이 산성화될 경우 요산의 과포화가 잘 일어나 요산 결정을 생성하게 됩니다. 암모늄의 소변으로 배설 감소, 요산의 생산 증가 및 배설 장애, 소변량의 감소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골수 정식적 환자에서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네, 이 요로결석 중 감염석의 비율은 또 어느 정도고 또 그 성질이나 특징은 또 어떤 건가요? 네, 감염석의 비율은 2에서 20% 정도이고 요소 분해 효소를 생산하는 세균에 감염된 경우 요소 분해 과정 중에서 발생된 물질들이 소변을 알칼리화시켜서 결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암모늄이 요로점막 보호층인 글리코사미노글리칸층을 손상시켜 결정이 요로점막에 잘 유착되도록 하는 작용을 합니다. 주로 장내 세균 균종이 많이 있으며 대표적인 균으로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라는 균이 있습니다. 네, 이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요로결석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며칠 전에 네, 아랫배가 굉장히 갑자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변을 보는데 네, 데서 그 요강에다가 이제 혹시나 싶어서 요강에다가 소변을 봤는데 그 소변을 보고 나서 이거 소변 요강을 밑에를 손가락 갖고 이렇게 해보니까 거기에서 막 좀 꺼끌꺼끌한 게 뭐가 손에 이렇게 받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며칠로 있다가 한번 여기 병원을 갔어요. 네네. 여기 지방병원인데 네. 지방병원으로 갔더만은 검사를 해보더만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신경이 쓰여가지고 또 이제 요강에다가 소변을 또 이제 몇 번을 봤어요. 몇 번을 보니까 처음보다는 조금 거기 나오더라고요. 좀 약하게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또 이제 요강에다가 이렇게 보니까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져서 보니까 지금은 아무런 거석 없이 지금은 괜찮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제 자꾸 이제 신경이 쓰이니까 네네. 또 텔레비를 트니까 지금 네. 이게 나와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어머님. 네. 지금 통증은 없으시죠? 지금 통증은 없습니다. 처음에 배가 아프셨을 때는 결석이 요관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결석이 방광으로 배출되어서 소변으로 나온 것 같은데 보통 어머님들 보시면 방광 기능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방광에 있는 소변을 보실 때 방광에 있는 소변을 완전하게 못 보시는 분들은 방광 결석 같은 것들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 진료를 받아보셨다고 했는데 CT를 찍으셨나요? 예, CT를 다 찍더라고요. 거기에 다른 곳에 결석은 발생되지가 않고요. 약간의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예. 약간의 이제 거기 있어도 물을 좀 자주 먹고 이래 하면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결석 위치랑 종류에 따라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결석이 많이 발생되는 원인 중에 방광 기능도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방광 기능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소변을 잘 보시는 게 결석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방광 기능도 같이 체크를 해서 약을 드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치료를 안 해도 될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예. 또 다른 병원으로 예약을 지금 현재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네, 어머님이 고민이 정확하게 좀 있으신 알아야 것 같은데 됩니다. 병원을 내원을 해야 될지 예.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되시는지. 결석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자랄 수가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지금 가신 병원에서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다면 굳이 지금 바로 가실 필요는 없고요.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미지 검사를 해서 결석이 자랐는지 그 정도만 평가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지금 다른 병원에 예약을 해놨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켜도 되나요? 한번 가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예. 무조건 가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조건 가야 되는 거는요? 예.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입니까? 예. 네, 주기적으로 이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너무 고맙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활선 건강클리닉 오늘은 오정현 비뇨기과 전문의 모시고 요로결 결석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요로결석 종류와 원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결국 나중에는 이 결석을 빼내는 경우가 있지만 우선은 이 보존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선생님? 네, 요로결석의 경우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존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보통 하루 소변량이 2리터 이상 되도록 섭취하는 게 좋은데 식사와 함께 2컵, 식사 사이에 1컵, 주무시기 전에 2컵 이렇게 수분을 섭취하시되 환자 개개인의 지병이나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때 수분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으며 배설되는 소변의 총량이 재발 방지에 중요한 인자가 됩니다. 네, 식사와 함께 2컵, 또 식사 사이에 1컵, 취침점에 2컵, 그럼 한 10잔 정도 되는데 이렇게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또 어떤 점을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네, 다음으로 식이요법도 아주 중요한데요. 먼저 염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나트륨은 체내에서 칼슘의 소변 내 배설을 촉진하고 구연산의 배설을 감소시켜 결정 성분인 옥살산 칼슘석의 생성을 유발시키므로 통상적으로 하루 100ml 이큐브런트 이하의 소금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 약 6g 정도로 티스푼 12번에서 13번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양 측정이 어려운 만큼 싱겁게 드시려는 노력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옥살산의 섭취 제한인데 소변 내 옥살산 농도가 높은 환자의 약 45%에서 식이 제한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옥살산의 함량이 높은 음식으로는 시금치, 견과류, 대황, 초콜릿, 차 등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의 과다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네, 요로결석이 있는 분들이라면 우선 짜게 드시지 마시고 이 시금치나 견과류, 비타민C 섭취도 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것 외에도 또 주의해야 할 식이요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번째로 동물성 단백질의 하루 섭취량을 몸무게 1kg당 1g 이하로 조절해야 합니다. 보통 성인은 식당에서 고기 1인분만 시켜도 초과할 수가 있겠죠. 단백질 섭취는 소변 내 칼슘, 옥살산, 요산의 배설을 증가시켜 결정 생성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구연산을 함유한 음식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소변 내 구연산 농도는 여러 결석의 위험 요인인데 오렌지 주스 섭취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1리터의 오렌지 주스에는 칼륨 50ml 이큐브런트와 구연산 130ml 이큐브런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흡수된 구연산은 중탄산염으로 대사되어 구연산의 소변 내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네, 그런데 이 잘못된 식이요법을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칼슘을 섭취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잘못된 식이요법이죠. 네, 여러 결석의 식이요법의 마지막 사항이 바로 칼슘 섭취를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들이 우유와 칼슘을 계속 섭취를 해야 하는지입니다. 너무 많은 칼슘의 섭취가 좋을 수는 없겠죠. 특히나 칼슘이 들어있는 약물의 복용, 골다공증으로 칼슘약 드시는 분들 중에 가끔 과다 용량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칼슘 섭취를 제한하는 연구를 시행해 본 결과 오히려 요로결석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장내 옥살산의 흡수에 영향을 주며 체내 칼슘 균형의 파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적당한 이 칼슘 섭취는 문제가 없다는 점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한번 요로결석이 생기면 다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재발을 막기 위한 수분 섭취나 식단 조절 같은 게 필요하는데요. 그러나 비만을 예방하는 것도 또 좋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최근에 비만도 결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요. 주로 대사증후군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만 환자는 식이요법이나 체중 조절로 감량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발 방지 및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약물들도 개발이 되어 있는데 약물 사용에 대한 부작용도 있으며 크게 효과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소변의 산성화가 결석 발생을 증가시키므로 소변의 알칼리화를 위한 구연산 제제 및 요산의 배설을 억제하는 알로퓨리놀 등을 쓸 수가 있으며 소변 내 칼슘 배설을 감소시키는 사야자이드 계열의 이뇨제를 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약물요법으로 확실히 치료가 가능한 결석은 요산석과 시스틴석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요로결석은 앞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결석이 발견되는 위치에 따라 진단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치료 방법도 조금씩 달라진다고요. 네, 결석은 진단 당시의 위치에 따라 진단명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요로결석은 1차적으로 신장에서 생성이 되어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장에서 생성된 결석이 신후, 신배 내에 있을 경우 신결석이라고 하는데 신실질 내에서도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오면서 요관결석, 방광결석, 요도결석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요관결석은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요로결석에 동반하는 통증이 발생되는 기전은 갑작스런 소변의 흐름이 막히면 심배 또는 신우 내의 압력이 급격히 상승되면서 심피막이 팽창되어 신경을 압박하여 옆구리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요도나 방광결석의 경우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 요로결석이 있어도 참을 만한 경우가 있지만 요관이 막힌 경우에는 이 증상도 아주 심하다고 하던데요. 네, 특히 요관이 완전히 폐색이 올 경우 심한 옆구리 통증과 함께 구역, 구토, 복부팽만 등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요로결석 환자들이 먼저 소화기 내과를 찾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이는 신경학적으로 심피막에 분포된 감각신경이 위장관의 감각신경과 동일한 위치인 복강신경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장의 해부학적 위치가 후복막강에 위치하여 산통과 함께 복막 자극 증상인 오심구토, 복부팽만 등을 같이 호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관에서 주로 잘 막히는 부위는 신우요관 이음부와 장골 혈관이 교차되어 지나가는 골반연, 그리고 요관 방광 이음부에서 결석이 제일 많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결석에서 거의 현미경적 혈뇨를 동반하며 통증이 심하게 온 경우에 유관적 혈뇨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래된 결석 환자의 경우 소화불량과 만성 식욕부진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염증이 병발할 경우 심한 오한, 고열이 나고 복부팽만이 심해지게 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요로결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요로결석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혈뇨에 이제 복부팽만이 심하고 또 오한이 나고 발열이 나면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데 그렇다면 확진 검사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위 증상으로 병원을 내원하여 기본적인 검사를 한 경우 소변에서 혈뇨를 보이면 곧바로 영상의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림은 배설성 요로 조영술 사진입니다. 증맥을 통해 조영제를 넣고 소변으로 조영제가 배설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요관에 결석이 있을 경우 신장에 조영제가 정체되어 보이는 수신증이 나타나며 결석 바로 윗부분까지 요관이 확장되어 보이게 됩니다. 결석의 하부로는 요관의 폐색으로 조영제가 잘 내려가지 못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CT 사진인데 가장 확실한 검사 방법입니다. 네. CT에서 결석은 보시는 빨간색 화살표처럼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보통 CT가 가능하면 바로 찍을 수 있으며 없는 상황에서는 배설성 요로 조영술 혹은 초음파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요로결석이 이제 진단이 되면 결석의 크기나 또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하게 될까요? 네, 요로결석으로 진단된 경우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신결석의 경우 대부분은 혈뇨 이외에는 증상이 없는데 드물게 소심배를 막은 경우 소심배의 팽창으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신호요관 이행부에 막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도 간헐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네. 1cm 이하 무증상 신결석의 경우 다량의 수분과 약물 치료를 하면서 경과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cm 이상 혹은 이하라도 증상을 동반한 경우 4mm 이상이거나 경과 관찰 시 자라는 결석의 경우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요로결석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요. 네. 왼쪽이 너무 아파서 소변 넣을 때도 피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전화드렸는데. 네, 선생님 어떤가요? 저 시청자분 소변 보실 때 피가 눈에 보이시는가요? 네, 눈에 보여요. 옆구리도 굉장히 아프시고요. 네, 네, 전형적인 요관 결석 증상이 됩니다. 혹시 소화불량이 있거나 열이 나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열은 조금 나는데 배 네. 좀 부르고 그런 네. 증상들이 좀 있어요. 아, 예. 만약에 열이 난다면 감염과 함께 병발한 결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가까운 병원을 내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병원을 내원하셔가지고 CT를 촬영을 해볼 수가 있고요. CT 촬영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관 결석인 건가요? 요관 결석일 확률이 지금은 제일 높다고 보여지는데, 아, 예. 네.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요로결석 중에서도 이제 흔한 신결석이죠. 이 결석을 깨서 잘게 부셔서 이런 치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간단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가 체외 충격 파쇄석술입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환자는 보시는 것처럼 침대에 누워 있으면 됩니다. 네, 흔히들 레이저 치료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레이저는 내시경적 수술에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충격파의 원리를 더 상세히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극에서 발생된 충격파를 반사장치를 통해서 한 지점에 모아서 증폭된 충격파의 힘으로 결석을 분쇄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신결석에서 체외 충격파 쇄속술은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특히 출혈 경향이 있는 사람, 신동맥류, 임산부는 금기입니다. 이 치료는 기계만 있으면 외래에서 간편히 할 수 있는 장점으로 국내 개인 비뇨기과 병원에서 대부분 치료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출혈과제 치료 등의 단점은 있습니다. 최근에는 역행성 신운의 내시경 수술 및 경피적 신결석 제거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결석이 어느 부위에 생겼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신경 차단술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또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보통 2cm를 기준으로 작을 경우 역행성 신우 내시경 수술, 클 경우 경피적 신결석 제거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각 수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겠습니다. 먼저 역행성 신운의 내시경 수술은 말 그대로 요도로부터 여러 개를 역행해서 신장까지 도달하는 내시경을 이용해 신장 내 결석을 제거하는데 이 경우 레이저가 필수입니다. 요도에서 신장까지 도달하는 길은 직선이 아니죠. 그래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내시경이 필요한데 이를 연성 요강경이라고 합니다. 수술 과정은 먼저 방광경을 이용해서 유도 철선을 요관으로 삽입하여 신장까지 유치시킨 후 이 유도 철선을 따라서 엑세서시스라는 관을 삽입하게 되는데요. 이 관은 수술 시 요관 점막 손상을 최소화하고 수술 시간 단축에 도움을 줍니다. 이 관을 따라서 견성 요강경을 삽입하여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레이저를 이용해 결석을 관을 통해 꺼내기 좋은 크기로 만든 다음 관을 통해 바스켓 등의 결석 제거 도구를 삽입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요로결석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 두 대의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요, 네, 이 콩밭에 네, 있는데, 여러 결석이. 네. 그래갖고 한 열 몇 번을 깨는데요. 네네. 그래도 또 자꾸 생기는데, 그거 왜 그러십니까? 어머님 결석을 깨서 완전하게 제거를 했는데 다시 생긴다는 예. 말씀인가요? 예. 완전하게 제거된 거는 확인을 하셨나요? 예.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 그리고 뭐 다른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대사장애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소변은 잘 보고 계신지, 배뇨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가 필요하겠고요. 단지 생길 때마다 자꾸 치료만 한다면 환자분들도 힘들고 치료 비용만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만약에 성분이 요산석이나 시스틴석이면 재발 방지를 위한 약을 드실 수도 있고요. 예. 아니고 성분이 다른 약이라고 하면은 다른 성분의 결석이라고 하면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음식 조절 등을 통해서 발생 확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고 나도 또 생기고 오른쪽에 좀그 콩밭에 자꾸 생겨요.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네, 어머니 그 식습관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그래 임석을 뭐로 가려야 됩니까? 음식은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멸치나 우유를 뭐 금지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고기보다는 야채를 많이 드시고 예. 그리고 운동은 좀 하시는가요? 예. 예, 거기에 적당한 운동도 생활에 도움이 되고 비만이 있으시면 비만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가 있겠죠. 예. 네, 어머니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결석이 이제 더 큰 경우에는 앞서 경피적 신결석 제거술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수술 방법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결석이 너무 큰 경우 수술 시간이 많이 연장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2cm 이상인 경우 경피적 신결석 제거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이 수술은 옆구리에서 바로 신장으로 통로를 만들어 신장경을 이용해 결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신장경의 굵기가 31프렌치로 수술에 따른 위험도가 높았으나 최근에는 15프렌치 이하의 미니 신장경 및 울트라 미니 신장경으로 최소한의 출혈로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행성 신혼의 내시경 수술보다는 입원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하지만 길어지고 수술 위험도도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두 가지 수술법으로 예전에 개복으로 제거했던 대부분의 결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요로결석 중에서도 요관 부위에 결석이 생겼을 때 또 증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이건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되나요? 네, 계속해서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과 같이 신장에서 생성된 결석이 아래로 요관을 타고 내려오다가 요관의 내경보다 큰 결석이 중간에 걸려서 발생하게 됩니다. 요관 결석의 경우 대부분 앞에서 말한 세 군데, 즉 신우요관 이음부, 장골 혈관 교차 부분, 요관 방광 이음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위 내경이 1에서 4mm 정도로 좁으며 나머지 요관의 내경은 8에서 10mm 정도로 넓기 때문입니다. 네. 보통 골반뼈를 기준으로 위쪽은 상부 요관 결석, 골반뼈와 겹치는 부분은 중부 요관 결석, 그 아래는 하부 요관 결석으로 분류하는데 대부분 신장에서 생긴 결석이 내려오다 걸리면서 발생하며 드물지만 요관 협착, 요관 종양, 요관 개실의 경우 본발성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통증, 혈뇨, 위장관 증상, 방광 자극 증상 등의 뚜렷한 증상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관 결석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진단은 신결석과 비슷한데 대부분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CT로 확인이 가능하나 요관과 결석의 위치가 모호할 경우 조영제를 사용하여 CT의 조영제 지연 영상을 확인해서 요관의 코스를 확인한 다음 혈관이나 다른 조직의 석회화와 감별을 해줘야 합니다. 네. 또한 우측 상부 요관 결석의 통증이 있다면 담석증이나 담낭염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우측 하부 요관 결석은 급성 충수염과 또 감별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상행결장의 대장의 개실염과도 감별을 해야 하며 여성의 골반 내 염증성 질환도 비슷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관 결석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감별 진단을 해야 하는 질환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치료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치료는 4mm 이하이며 표면이 매끄러운 결석의 경우 자연 배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다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소변량이 3000cc 이상 되도록 다량의 수분 섭취 및 이뇨제 사용이
배출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완전 폐색 후 약 4주까지는 신장 자체의 손상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4주까지는 기다려 볼 수 있지만 4주 이상의 경우 제거를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3mm 이상이거나 3mm 이하라도 통증이 심할 경우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네. 승관중 건강클리닉 오늘은 요로 결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다른 게 아니고 신장 옆에 네. 요로 결석이 좀 크기가 4cm가 좀 네. 넘다는데 그거를 신장 밑에 바로 옆에가 신장 옆에 숨어 있어서 그거를 지금 그거를 깨려면 위험하다고 거기에 한참 내려와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왜 위험한지 그거를 묻고 싶어서요. 신장 옆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장 바로 밑이라던데요. 바로 신장 숨어 있대요. 그러니까 네. 요로 결석인 건 확실하시죠, 그죠? 예. 영향. 그게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지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신장 결석 아니면 상부 요관 결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신장 결석 그냥 돌이 신장 밑에가 딱 지금 있대요. 숨어 그럼 있대요. 더 내려와야 깰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게 그런 경우는 잘 없고 어쨌든 신장 결석이나 요관 결석이나 모두 치료가 가능한데 보통 네. 우리가 신장 결석의 경우 체충격파 세척술을 하면 신장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약을 드시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올 6월 달에 네. 제가 돌 자그마한 거 깼거든요. 네. 요도에 걸려가지고 안 나와서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갖고 예. 응급실 실려가가지고 예. 그거를 했는데 그거를 깬 거를 부서진 거를 나온 거를 봤거든요. 네. 봤는데 그거 두 개가 그러니까 CT 촬영하니까 두 개가 그래 돼 있었어요. 예. 그 신장 옆에는 그러면 안 되냐고 지금 안 되냐고 했을 때 하자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지금은 더 많이 내려와야 된대요. 어머님 치료에 종류가 많고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체충격파는 신장 결석의 경우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한 번만에 제거 안 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의 위험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이나 다른 치료를 함께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의랑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앞전에 한 거는 충격파로 했거든요. 네, 요관 결석은 요관이 막혀 있기 때문에 예. 소변이 밑으로 내려오려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파쇄를 하면 굉장히 잘 깨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콩팥 안에 결석이 있을 경우에는 예. 결석이 깨진다 해도 신호 내에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잘 내려온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체충격파 세척술 치료만 고집하시는 게 아니라면 조금 더 큰 병원을 가셔가지고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 내시경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 썰개 들어가는 관에 돌이 생겼답니다. 그래가지고 한 2년 전에 급하게 가가지고 하도 아파가지고 급하게 실려가서 깬다고 깼는데 그걸 다 못 깼다고 그랬대다. 한 번에 다 안 깬다 해가지고 그래 한 3, 4일 입원하면서 그걸 깨뜨리고 집에 왔는데 지금도 약간 여기가 많이 쓰리고 아프면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아버님. 예. 지금 아프신 곳이 어디신가요? 지금 복부입니다. 바로 신장 앞에. 심장 앞에라고 말씀하셨나요?
바로 배가 이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오른쪽 배가 아프신가요? 왼쪽 배가 아프신가요? 가운데가 바로 아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쓸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쓸개라고 그러대요. 쓸개랑은 요로결석이랑 틀린 부분이라서 쓸개도 그 돌이 잘 생기는 겁니까? 쓸개 결석은 외과에서 보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요. 예, 요로결석은 비뇨기과에서 치료하는 거고 가까운 외과를 찾아가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오정현 비뇨기과 전문의와 함께 요로결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통증이 심한 경우라든지 요관이 폐색되고 4주 이상의 증상이 지속된다면 서둘러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역시 체외 충격파 세속술이 가장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치료로 성공 확률이 각 보고에 따라서 60%에서 70% 정도 되고 한 번 치료 후 완치되지 않았을 경우 일주일을 기다린 후 두 번째 치료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성 내시경을 이용한 결석 제거술이 많이 행해지고 대부분의 결석을 한 번의 수술로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의 부작용 및 입원을 해서 마취를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부 요관 결석의 요관경화 제거술의 경우 결석이 신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역행성 신운의 내시경 수술로 수술 방법을 바꾸어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간혹 요관 결석이 1cm 이상인 경우가 있는데 이때 요관경화 제거술의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2cm까지는 요관경으로 가능하지만 이상의 경우 복강경화 요관 결석술이 효과적입니다. 네, 요로결석의 치료에 있어서 최근 체외 충격파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만큼 보편화될 수 있다고들 말을 하는데 하지만 좀 주의해야 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장 및 요관 결석에서 가장 많이 시술되는 치료는 체외 충격파 세속술일 것입니다. 가장 간편한 치료이며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효과 또한 뛰어납니다. 하지만 요로결석 하방에 요로 폐색이 있는 경우 그리고 출혈성 질환 혹은 아스피린 등의 항응고제 복용 중 혹은 심장 박동 조율기를 장치한 환자, 8세 이하의 소아 그리고 임산부에서는 주의하여야 함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네, 이 출혈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또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 또 임산부들도 이 체외 충격파 치료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임신도 요로결석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나요? 네, 임산부의 경우 커진 자궁이 요관의 기계적인 폐색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 호르몬의 변화로 요관 연동 운동이 감소하게 되며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30에서 50% 정도 증가됩니다. 이 경우 소변의 칼슘 배설이 늘어나 이론적으로는 결석 발생 비율이 높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산부 1,500명 중 1명꼴로 같은 나이대의 일반 여성과 비슷한 발병률을 보입니다. 임신 초기에는 방사선 조사를 피하기 위해 초음파로 진단을 해야 하며 말기에는 제한된 방사선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임산부는 치료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들을 임산부들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주로 수액 공급과 진통제만으로 50에서 80% 자연 배출이 가능하며 금방 배출되지 않을 경우 통증 조절을 위해 요관 스텐트 삽입술을 한 다음 4에서 6주마다 교체하면서 출산 때까지 기다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텐트 자체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옆구리로 콩팥까지 통로를 만들어 소변을 빼주는 경피적 신루 설치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시경 장비의 발달로 임신 중에도 홀미움 레이저를 이용한 내시경 수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체외 충격파 세수술은 절대 금기인데 그 이유는 방사선 조사와 충격파가 태내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 5년 전에 네. 갑작스럽게 오른쪽 옆구리 쪽이 너무 아프고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제 가가지고 콩팥하고 심장하고 그 사이에 결석이 있다 그래가지고 네. 그때 세서를 갖다가 이제 세분을 갖다가 했거든요. 네네. 하고 난 뒤에 이제 또 2년 전에 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이제 갔더니만은 이제 주사하고 먹는 약하고 이제 일주일을 받아왔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약을 갖다가 일주일 먹은 후에 다시 내원을 갖다가 하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약을 3일 정도 먹고 나니까 소변으로 한 3mm 정도 되는 결석이 배출이 됐거든요. 네. 네네. 됐는데 또 최근에 또 옆구리가 주변이 또 너무 아픈 거라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받았던 약이 이제 3일분을 갖다 먹었으니까 이제 3일분 남은 게 있어가지고 먹었거든요. 네. 먹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통증이 약간 좀 가라앉은 그런 상태인데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아버님, 여보세요? 예. 네. 예, 일단은 결석이 자꾸 발생되고 하시니까 이제 본인의 경험으로 스스로 약 먹고 견뎌보시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보세요? 견디 본다기보다 아프니까 먹어봤는데. 예. 그러니까 병원 가시기가 조금 귀찮아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크기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어느 부위에 어떻게 결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병원에 예, 예. 먼저 내원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을 예, 것 예. 같거든요. 네, 전화 예, 예.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오정현 비뇨기과 전문의와 요로결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무리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요로결석은 진단 당시의 위치에 따라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원인과 치료 등이 다릅니다. 특히 통증이 심한데도 바쁜 생활을 핑계로 진통제만 복용하면서 병원 방문 시기를 늦춰서 신기능이 저하된다거나 아니면 요관 협착 등으로 더 큰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식습관의 서구화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 번 병에 걸린 사람은 재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석 치료 시 의사와 면담하여 식습관, 생활습관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재발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8년부터 달라지는 건강 관련 제도들이 있습니다. 먼저 경남도 내 치매 안심센터 20개소를 설치 운영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치매 진단과 치료, 돌봄과 같은 통합적인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소득 하위 50%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치료비 본인 부담액 상한액을 205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인하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